예,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밤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이런 법원들에 대한 국감이 열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재판이 왜 저러냐? 재판이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지금 추미애 윤석열 관련해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추미애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오버하느냐라는 걸 놓고 야당에서는 추미애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때도 추미애는 지금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을 좀 면죄받아 보려고 친문들에게 저렇게 설친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추미애 성격이 또 원래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요. 추미애는 지금 서울시장이나 이런 자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다는 거 있고요. 더 중요한 반응은 민주당 내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아는 의원들이라는 추미애가 저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 정청래가 추미애가 그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한 걸 두고 시원하다 이랬죠. 정청래는 그 말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을 시절에 공천을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공천을 줄 수 없다. 저런 언변, 언행을 하는 저 인품은, 저런 사람은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천을 아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원한으로 지금 김종인을 공격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추미애가 저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추미애는 지금 앞뒤 가리지 않고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막 설치는 겁니다. 지금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식인데 지금 선무당 칼춤 추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가도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를 그 자리에 저걸 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둘 수밖에 없는 게, 누가 가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검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검찰을 저렇게 막아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이, 이게 김경수 드루킹 사건 아시죠? 그게 지금 재판 중인데, 그 재판이 지금 2심째인데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김경수 특검을 막지를 못해서 김경수 재판이 일어나니까 사법부를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년이 넘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지금 검찰 수사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재판부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법부 독립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독립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자기들의 비리를 좀 덮기 위해서는. 김경수 드루킹 재판을 보니까 검찰에서 특검을 하게 되니까 큰일 나더라. 검찰선, 특검을 절대 하지 않고 검찰선에서 이런 수사들을 막지 않으면 사법부에 가서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 얘기입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을 선무당이 누구냐? 지금 법무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언제나 검증이 되죠. 근데 추미애처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렇게 무식하고 단순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지금 저변의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재판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왜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재판 결과도 도대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법의 판사 한 명에게 조국 일가 사건하고 유재수 사건, 유재수 그 감찰 비리 무마 사건 있죠. 그거하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 세 가지 모두가 한 판사, 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친문, 현 정부 쪽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무작위 전산배당을 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다.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 유포한 게 무죄를 받았죠.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선거 때 나와서 허위사실을 제 맛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지사 판결에 소극적 거짓말 얘기가 나왔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무슨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 거짓말이 있는지 참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뭐 봐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이 법원 조직도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다. 이 사법 독립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허물어진다라는 얘기들입니다. 더 웃기는 건요, 조국이 그 일가 재판에서 그 동생이죠. 그 동생이 학교 그 뭐 운동학원이죠. 학교 선생을 채용하면서 뭐 1억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재판입니다. 돈을 준 놈은 1년 6개월형을 받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은 1년을 받습니다. 그것도 1년 6개월 받은 돈 준 놈은 2심입니다. 지금 조국 동생은 1심에서 1년을 받은 거죠. 더 깎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돈을 준 놈보다 돈 받은 놈이 더 죄가 덜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재판을 하는 게 낫겠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드루킹에 관한 김경수 지사 그 재판요.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이 있고요. 이거 업무 방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대가로 일본 총영사관 자리를 뭐 약속해 줬다라는 건 선거법 위반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 걸리는 재판은 지금 그 대법원에서 1년 안에 3심까지를 모두 끝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심이 진행이 되는데 26개월째랍니다. 26개월째인데 이제 11월 6일 2심 선고 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심까지 가면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그 법원의 답변입니다. 지난 1월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바뀝니다. 이게 지금 재판부가 3번인가 바뀌었어요. 재판부가 너무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진다는 건데 재판부가 3번씩 바뀝니다. 재판부를 왜 바꿨겠습니까? 재판부를 바꾸면 계속 선거기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새로 해서 새로 그 재판에 들여다보는 데만 1, 2개월 걸릴 테니까요. 불구속인데 재판은 기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구속 보석으로 풀어준 것도 법원입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 됩니까? 또 울산시장 송철호 그 선거에 청와대가 6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요. 이건 지금 재판에 넘어갔는데 공판 준비하는 데만 8개월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다 이런 재판 처음 본다는 게 지금 법원주의의 얘기들입니다. 법원의 답변은 워낙 뭐 공판 준비하는 그 서류가 워낙 방대하고 관계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 뭐 의뢰하는 답변들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의 지적을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릴까 합니다. 오늘 국감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법부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전체 법치가 무너지게 된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총장도 어제 관계되는 검찰 간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검사의 양심을, 검사 개개인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 검사 개개인들이 라임 옵티머스를 덮으려는 이 정권에 맞서서 정말 검사의 양심으로 이걸 비호하는 세력, 이걸 비호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주회 의원의 말도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적인 방해, 조직적인 재판 지연은 막을 방법이 없다. 판사 개개인의 법적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지만 언론과 검찰, 사법부가 정말 자신이 외압과 내압, 자기 스스로의 검열을 말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권력과 돈 앞에 무너지게 되면 정말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인격도 무너지게 되고 그 조직 전체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이 권력의 횡포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